누군가는 경제적인 소득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작금의 현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장님들의 인생을 25세부터 100살 때까지 봤었을 때 A, B, C를 봐주세요. C의 곡선이 52세부터 90세 때까지 지금 사장님들이 걸쳐 있는 라인이고요. 제가 걸쳐 있는 라인일 겁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해서 수입을 가져가야 될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해서 나의 노후를 설계해야 될까? 빈고, 병고, 무이고, 고독고. 이게 제가 지금 넣은 얘기가 뭐냐면 아픈 고통, 가난한 고통, 아픈 고통, 그리고 무이고 제일 중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로운 고통들이 있죠. 이런 인생의 주기별대로 저희들이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곡선이 있었는데 우린 모르고 지났다는 얘기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때는 뭐냐면요. 40년, 5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60대까지 정년을 맞이해서 그 쓴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서 죽을 때까지 꽃감 빼놓듯이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사망 시간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때까지 난 어떤 수입 곡선을 갖고 있을 건지 아마 저는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여 년간 자동차 산업을 하면서나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호황이었었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천천히 하향하는 사업이 되었었어요. 자동차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오토를 탔었는데요. 제가 자동차를 오래 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오토면허를 사장님들이 IMF 때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 사장님들에게 주어졌던 혜택 중에 하나가 오토면허예요. 자동차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발전을 했고 자동차는 가면 갈수록 비싸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안전해졌나요? 과학기술 발달로?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안전장치는 더 늘어났지만 자동차의 위험도는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용을 쓰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의 사장님이 환경 오염에 대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건강에, 나의 생명 위협에 위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공기청정기는 요즘 루틴이죠. 친환경 벽지, 유기농 다 이미나 일상화되고 만연화된 소비 활동이죠. 자동차는 ABS, 듀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전방 센서, 후방 센서 다 갖고 있으시죠? 내비게이션 다 갖고 있으시죠? 과학의 발달로 이런 게 수많이 발달했지만 안전하신가요, 사장님들?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즉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에 지출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는 게 내가 소비를 예전보다 나의 건강과 안전에 쓰는 돈이 많아지는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안 쓰던 돈을 쓴다는 거고요. 제가 전에 안 쓰던 돈이에요. 친환경 벽지 예전에 쓰셨어요? 유기농 드시려고 노력했었어요? 안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세계가 왔구나. 그런데 뜻하지 않게 경제위기라는 게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왔을까요? 사실 가만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온 것 같으세요? 경제 위기에 그냥 기폭제가 코로나가 됐던 것 뿐이에요. 저는 2008년에 금융대란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한 회사, 기업이라고 하기 너무 거창하니까 한 회사를 이끄는 CEO로서 제가 드리는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사장님. 경제 위기 사장님들이 힘들었죠? 2008년도, 2000년 초반에. 힘들어지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장님.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제일 큰 게 뭐냐면, 금리가 낮았었어요. 그리고요, 부채가 많았었어요. 사장님, 지금 이 사업 설명회 듣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2008년도, 9년도를 떠올려 보세요. 사장님, 그때 굉장한 호황이었어요. 뭘로 호황이냐면요, 할부, 카드, 엄청난 호황이었었어요, 경기가. 부채가 넘쳐났었다고, 사장님들. 지금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장님들? 대출 막 해주죠? 금리 엄청나게 낮죠?
경기는 지금 안 돌아가지만 어디가 호황이에요? 지금 부동산 호황이잖아요. 주식 호황이잖아요. 아, 사장님들 주식이나 부동산 안 한다고 신경 끊지 마시고요. 누군가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거머쥐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1%. 그러니까 격차가 극히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돈을 버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주식시장 보세요. 1등부터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가 주식시장 50%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딱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사장님들. 이게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없지만 누군가는 돈 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 1925년도 왔던 경제 위기하고 비슷한 시그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시그널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외치고 다녔어요. 사업일 때. 분명히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사장님, 제발 우리 준비합시다. 저도 준비하려고 노력하려고 제가 이 사업 하는 거예요. 자꾸 줄어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줄어든다는 의미가 키가 줄고 몸무게가 주는 게 아니고요. 수축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죠. 인구도 줄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도 줄고요. 성장도 줄고요. 아이들도 줄고요. 다 줄고 있다고요. 모든 게 다 줄고 있어요. 사장님이 갖고 있는 직업, 사장님이 갖고 있는 자영업의 실제 상황이 6개월,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저 자동차 유통사업 절대 안 늘어나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걸 수축 사업이나 그래요. 내 사업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수축 사업인지 팽창 사업인지를 지금 한 번쯤 검토해 보셨으면 싶어요. 혁명하고 있어요.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가 지금 나고 있는 금융혁명이죠. 사장님도 다 집에서 송금, 예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저 지금 미디어 혁명의 혜택자잖아요. 제가 방송국도 아닌데 방송하고 계시고 사장님 듣고 계시잖아요. 유통도 혁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유통도 혁명이 왔네.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세상은 그게 와 있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려고 하고 있지만 도구가 없었다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쯤은 찾아야 되는 타임이라는 얘기예요. 바람이 불고요. 구름이 끼고요. 주춧돌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면 사장님들 비가 오려는 징조예요. 그 시그널을 감지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장님 빚이에요. 빚. 엄청난 부채죠. 사장님 조금만 사회 현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 빛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빛을 덮어버리겠는 시국에 와 있어요. 좀 더 높은 고금리를 덮기 위해서 중금리를 덮기 위해서 저금리 상태를 가고 있죠. 그 빚의 돈을 다 누가 대줬냐고요. 양적 완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어요. 사장님 그 돈 언제 걷어들일 것 같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안 좋다고 엄청난 돈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이거 사장님 언제 걷어들일 것 같으세요?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요, 정부는 언젠가는 걷어들입니다. 2008년, 1925년 똑같았어요. 그 걷어들인 타이밍이 뭔지 아세요? 은행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짜, 어제 날짜, 금리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서서히 금리가 높아지는 순간에 자기가 대출받았던 빚 채무가 높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걸 좀 예비했었으면 제가 사장님들 유니스티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시작했으니 저희들 조금씩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그 준비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은 어떤가요를 제가 사장님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장님들은 똑같아요. 다단계 판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방문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숭이, 침팬치, 오랑우탄 다 똑같은 원숭이야. 이해되시나요? 그게 그거라고. 이게 생각의 관성이라는 생각인데 그냥 우리는 뭉텅거려서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버렸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유통이, 제가 하고 있는 자동차 유통이 하향산으로 접어들면서나 판매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었어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IT가 발달된 나라에서 유통으로 승부수를 띄우려면 이제는 판매 갖고는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연치 않게 건강의 이유로 다가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한 분야가 저한테는 엄청난 큰 기회였었어요. 근데 이게 사업의 기회냐? 아니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냥 문화예요, 문화. 유통도 혁명이 왔죠. 이 사장님들 유통이라고 하니까 어렵게들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옛날 생산에서 산모지는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자해서 내가 엄청난 돈을 벌어야지 자본의 양만큼 내가 투자하는 자본의 양만큼 나도 돈을 벌 거야 하는 생각 절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장님 가만히 보세요. 뭐 방탄소년단이 됐건 수많은 인플루언서 그냥 IT상의 인터넷상의 플랫폼을 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그렇게 생산적인 소득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고요. 저희들 이것을 좀 벗어났으면 싶어요. 제가 이 코끼리 화면을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 우측에 있었던 조그만 코끼리로 학습되었고 인지되어 왔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교육받았다고요. 저희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조이팔, 주수도, 뭐, 수많은 카드를 뺏기는 사건들, 수많은 우리 가족들의 아픔 있죠. 저도 그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커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유통의 전문가라고 남들 앞에 섰는데 이걸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데 이걸 이제 벗어나는 타이밍이 됐다고요. 네트워크 유통 이미 자리 잡은 유통이에요. 5년간의 업계 성장률이 1위가 됐었고요. 수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나 블루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하나의 산업 분야다고요. 그걸 봤으면 싶어요. 자,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사장님, 자 다들 유니시티 사업자 사장님이시던 소비자겠죠. 자 사장님들, C 플러스, 에너지, 디톡스 왜 주문하세요? 드시려고 주문하세요? 팔려고 주문하세요? 사장님도 다 드시려고 주문하시잖아요. 우리는 소비 목적이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가장 큰 게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법률적 의미라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장님들 다 서치할 수 있으시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냐면 대법원에 들어가세요. 대법원에 들어가서 한국 법령에 들어가시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사장님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고 먹고 나서 알린 경험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다고요. 아, 나는 사업은 못해라는 수많은 소비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드시고 나서 누군가에게 내가 살이 빠졌어, 내가 건강이 좋아졌어, 이 한마디가 사장님들이 이미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범주 안에 들어오신 거다고요. 그 제품 파신 거 아니시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 목적입니다. 소비를 해서 소비로 인해 나오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크랩을 짜는 네트의 구조가 되면 사장님들께 로열티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정한 의미예요. 소비가 소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껏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껏 저는 돈을 주고 이걸 띄어다 판매하는 걸로. 왜 전 지금껏 그렇게 사업을 해왔었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재미나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굉장한 구조의 사업체라는 걸 제가 여기 와서 4년 동안 알게 되는 사실들인 것 같아요. 판매와 마케팅이요. 사장님 판매 아닙니다. 정확히 오늘 알고 가셔야 될 거 판매 아닙니다. 사장님 에너지 C 플러스 하나 마케팅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케팅이 뭐냐면 소비를 해야 마케팅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제가 에너지 하나 먹고 C 플러스 하나 먹고 좋아진 것을 누구에게가 알리는 활동 자체가 마케팅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지가 가장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요.
깡통에 동전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가 그 깡통에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냥 엎드려만 있으면 동전을 많이 받을까요?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고 노래라도 불러야 될까요? 춤이라도 추고 노래라도 부르는 행위, 그게 마케팅이에요. 소비를 하고 나서 소비를 했더니 이 제품이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났어 라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뭘 한다고요? 소비의 패턴만 바꿔주고 소비의 패턴을 바꿔주는 사람들끼리 조직적인 스크랩을 짠 사람들이 집단 구매와 공동 구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 소득의 기회가 생겨, 인컴의 찬스가 생긴다고요. 내 소득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 내가 파는 게 아니었고 소비했던 지식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다. 이 정보를 제공해. 이게 프로슈머라는 거예요. 프로슈머.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세상을 둘러보세요. 자동차 제가 25년 팔고 사고 하면서 느끼셨던 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거 테슬라 있죠? 테슬라는 자동차를 누가 파는지 아세요? 사장님? 테슬라 영업사원 보셨어요? 테슬라는요,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서 탄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리면은요, 테슬라 본사에서 $1,000를 지급을 해요. 그럼 누가 영업사원입니까? 소비를 했어요. 돈을 썼어요. 차를 샀어요. 테슬라를. 그런데 차를 사서 차를 타본 경험과 기억을 내가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서 그분이 또 다른 테슬라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소비와 소득이 그러면 나한테는 $1,000가 생겼잖아요. 소비와 소득이 융복합되어 버린 시대예요. 제가 지금 유니시티 제품을 돈을 쓰고 소비했다고요. 먹고 알렸더니 제 통장에 로열티가 쌓인다고요. 소비와 소득이 융복합됐다고요. 내가 집을 사서 살다가 내 집을 내놨다고요. 에어비앤비예요. 내가 맛있는 밥집에 가서 밥이 맛있다고 내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렸더니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광고가 실려서 소득이 생겼다고요. 돈을 소비를 했는데 소득이 생겼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제는 예전에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자동차 산업에서 달라진 이유가 이거예요. 무엇인가를 판매해서는 이제는 돈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핸드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안 돼요. 판매 마진은 사라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대기업 보세요.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지. IT에 투자해요. 대단하죠? 소비와 소득이 융복합되는 시대의 사장님들도 어디 가서 돈짜리, 일자리 벌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 현명한 생각일까 고민해 보자고요. 일자리 없어진다면서요. 각이 안 된다면서요. 그럼 뭐 할 건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복지? 말이 좋아 복지죠? 그거 정부가 나눠주는 빵꾸스러기예요. 대한민국만큼 복지 좋은 나라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발칸 3도 국가 복지 좋은 나라예요. 뭐 스칸디나비아 3도 뭐 다 뭐 스위스, 스웨 다 좋은데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좋아요. 직업 잃었다고 실업수당 줘요. 그다음에 지역수당도 줘요. 아동수당도 줘요. 다 나눠줘요. 그거 수당 받고 살만하실 것 같으십니까?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들 무엇을 하느냐고요. 해야 될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거리 중에 도구를 뭐가 있을 거냐고요. 일거리 같지 않은 일거리. 내가 돈을 썼는데 돈이 되는 문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이러고 있더란 얘기예요. 저 이거 봤다고요. 유통의 혁명이 일어났구나. 혁명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촛불혁명 아시죠? 무혈혁명 중에 최초의 혁명이 촛불혁명이에요. 촛불혁명이죠. 금융혁명이죠. 미디어 혁명이죠. 유통의 혁명이 왔어요. 무엇인가 팔아서 돈이 되는 시장이 지났어요. 중간 다리를 역할하는 영업사원, 보험, 자동차 다 없어질 거예요. 왜요? 이제 팔아서 돈 되는 시장은 지났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은요. 하다못해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런 네트워크 유통 자체가 일반화되고 상식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게 나쁜 거야. 이거 하면 폐가망신할 거야 라고 있을까요? 이제 그러지 않아요. 우리 20, 30대, 30, 40대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나 열려있는데요. 창의적 사고를 하는데요. 그걸 보자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나의 밑거름인데 자본은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대로 알고 정말 제대로 알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투자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내가 주업이든 부업이든 사이드 잡이든 시간을 투자하셔서 내가 정보를 공유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장님들에게 이 사업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10억, 20억, 30억 투자하신 분 스폰서 계열 계신가요? 없어요. 소비의 목적입니다. 소비가 소비로 끝나셔야 돼요. 그 소비가 조직적인 소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꼭 그래 좋아 이현호 사장이라는 사람은 유통 중에 네트워크 유통을 선택했다. 신유통 사업인 네트워크 유통을 했다으면 칩시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대한민국에 138개의 네트워크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꼭 유니시티 해야 되냐고요. 뭐 A사, 작은 회사, 큰 회사, U사, H사, I사, F사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니시티 해야 될까? 그걸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1등부터 140군데 딱 이따선 쳤을 때 다 공통적으로 건드린 아이템이 있어요. 그 사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초두에 설명해드렸었는데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나마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투자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IT와 건강과 보건과 환경과 위생입니다. 뭐라고요? IT와 건강과 보건과 환경과 위생이에요. 이게 팽창 사업이에요. 제가 초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 수축산업인지 팽창산업인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 나의 미래가 보인다고요.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관공서, 개인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요. IT, 보건, 환경, 위생, 복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니시티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 회사이지만 유니시티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요.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 환경, 위생, 복지, IT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저는 유니시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것 때문이었어요. 태생이 달라요. 결이 달랐다고요. 건강을 다루는 회사이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제약으로 인체의 건강을 너무나 빠삭히 잘 알고 있던 제약이라는 회사로 선택을 했었어요. 지금 보이는 1센트짜리 동전뿐만 아니라요. 도르코면도나 우리 아버지들이 썼던 도르코면도나 수술용 칼부터 시작해서 아스피린을 상용했던 나라죠. 상용화했던 회사이죠. 그리고 우리 약국에 보이는 약사발 마크 보이시죠? 이런 심볼 마크를 갖고 있던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25,000개나 되는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었던 메이저급 회사였었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가 어느 날 큰 엄청난 위기를 겪게 돼요. 그게 뭐냐면 칸테르간이라는 탈리도마이드 성분이 든 수면 유도제예요. 얘를 먹으면 인부들이 입덧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걸 먹었던 인부들이 사지 결손환을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메이저급 제약회사에 있던 렉소라는 회사가 큰 경각심을 가지고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호메오파스 메디신이라는 새로운 어떤 신약을 천연의약품을 개발하게 돼요. 그 중에 초대 연구소장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리눅스 폴링 박사라고 하기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여러분들 알게 될 게 뭐냐면, 분자 교정학이라는 걸 창시하게 돼요. 사장님, 분자 교정학이 어려운 말이에요. 분자를 교정시키면, 그러니까 건강, 병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있었는데 그 몸에 병이 생기는 이유는 분자가 불안정했었을 때 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분자를 교정시키는 것이 뭐냐면 영양소라는 얘기예요. 즉 분자 교정학은 영양 면역학하고 맞닿아 있었어요. 영양 면역학이 지금 사장님들이 수많은 서울 경기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기능의학의 시족격이에요. 내 몸에 미량 원소부터 주된 원소의 영양분을 골고루 채워 넣어주면 나는 건강해. 이게 분자교정학, 영양면역학, 기능의학이에요.
서울의 기능의학 가보세요. 엄청나요. 그런데 동종의학은 뭔데요? 호메오파스 메디슨이라는 게 뭐냐면요. 호메오패식. 호메오라는 말 비슷한 유사한 패식. 증상이란 얘기예요. 레미디라고 해서 치료약이죠. 호메오파스는 신체의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시켜 낫게 해요. 이것을 영양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가 요니시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의학이라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영양 면역학은 다 해요. 비타민, 칼슘, 오메가, 코키들 다 나와요. 이것은 영양 면역학 단계에 있어요. 이게 2단계쯤 와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유니시티가 대단하다는 이유는 여기에 동종의학이라는 무기 아이템을 장착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종의학이에요. 그럼 동종의학이 뭔데? 사장님 젊은 시절 한번 되돌려 봅시다. 제가 애인과 헤어졌어요. 너무 슬픈데 기뻐지고 싶어요. 그러면 슬픈 음악 듣나요? 기쁜 음악 듣나요? 저희들 슬픈 음악 들어야 그 슬픔이 조금은 경감돼요. 이해되시나요? 신체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시켜 낫게 해요. 이해되시나요? 동종의 의학이 이런 거예요. C 플러스 디톡스를 하게 되면 제가 아파왔던 곳이 아파와요. 이해되시나요? 동종의학의 가장 큰 핵심은 병에 관심을 두진 않고요. 사람에 관심을 둬요. 부분에 관심을 두질 않고요. 전체에 관심을 둬요. 내가 눈이 아파요. 눈에 관심을 두는 건 현대의학이에요. 이걸 이종요법이라고 해요. 열이 나면 열에 관심을 둬요. 열이 나면 열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열이 더 나게 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요. 자, 코로나로 가봅시다. 코로나가 걸렸어요. 안 걸리기 위해서 뭘 넣어요, 지금? 백신을 넣겠죠. 치료제는 안 나왔습니다. 백신은 내 몸을 트레이닝시키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몸을 학습시켜요. 신체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학습시킨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동종의학이에요. 이 동종의학을 영양학에다가 플러스 시켜버렸다고요. 소장님, 유니시티 제품 먹으면은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요. 다른 건강기능식품 먹었던 거와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속이 아파서 엔지겐을 먹었는데 눈이 좋아져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조인트 모빌리티를 먹었는데요, 피곤하지 않아요.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요, 전체를 보자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고혈압, 당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전체 인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이 좋아지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동종의학의 천연의약품이 유통이 우리들에게 오기까지는 전문 의료인들 안 갔을까요? 갔었다고요. 의사, 약사들에게 유통이 되었었는데 안 됐죠. 안 되다가 90년도에 드디어 90년대쯤이면 언제쯤이냐면요. 미국이 어떤 산업화 혁명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클린턴 대통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통산업의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획기적인 뭐라 그럴까 메리토 저술 타임에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도 같이 렉솔도 같이 유니시티도 같이 전 세계로 나갔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90년도를 지나서 우리도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죠. 2001년도에는 이미 나가 있는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한 회사의 한 부분이었던 정말 유명한 회사죠. NET와 합병해서 유니티로 사명이 변경되었던 거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유니시티 그리고 렉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장님들이 접하고 있는 유니시티가 건드리고 있는 이 아이템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사, N사, F사와는 결이 다른 동종의학의 제품군들의 천연의약품들을 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건강영양, 명역학에 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동종의 의약품이라고 하니까 약간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사장님들 일상생활에 이미 나 행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한의원에 가서 봉침을 맞는다던가, 우리 어머니들이 이번에 이제 곧 김장철 다가왔었죠. 파를 쓸 때나 양파를 쓸 때
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에 팔을 붓는 것조차도 동종요법의 하나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슬픔을 경감하기 위해서 슬픈 노래를 듣는 거, 이 또한 다 동종요법, 동종의학의 한 파트였었다고요. 이미나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런데 동종의학을 렉소리, 유니시티가 발견하냐? 아니요. 동종의학은요, 이미나 선진국에 만연화되어 있는 의학의 한 분야예요. 뭐 인도 동종의학, 브라질 동종의학, 영국 동종의학 다 있어요. 이것을 렉솔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플러스 시켰어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건강 면역학에 분자 교정학에 집어 넣어버렸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이. 이런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캡슐이나 제품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문화, 파이브 스텝이라고 하는 문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알의 캡슐, 한 잔의 물이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을 다 완벽하게 케어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수분이에요. 제가 유니시티 사업을 만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혈압 때문에 만났어요. 오랜 유통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혈압이 있었고요. 눈밑이 떨렸었어요. 제가 마시지 않았던 게 물이었고요. 물 대신 먹었던 게 콜라였었어요. 콜라 1.5리터를 원샷 할 수 있었고요.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밥 먹을 때마다 먹었었고요. 제 몸에 부족했었던 것은 수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도 좋은 물 있죠. 어떤 물이요? pH 농도 7.1, 약 알칼리성의 물.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 정도 마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고요. 사장님들, 특히 여성 사장님들 면역력이 떨어지면 눈밑이 이렇게 떨려요. 많이들 떨리시는데 그 떨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 부족입니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먼저 물부터 보십시오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에 고혈압이 나으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분들에게 제가 먼저 권하는 건 물이에요. 두통 많이 계시는 여성 사업자분들 계세요. 생리통 많이 겪으시는 여성 사업자 사장님들 계세요. 좀 물의 양을 좀 늘려보세요. 물도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마시는 차도 물이다. 커피도 물이다. 보리차도 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 진정한 물이에요. 물의 양을 좀 늘려보시면 아마 빠르게 두통 좋아지실 거고요. 빠르게 눈밑 떨림도 좋아지지 않을까. 먼저 물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을 두 번째 하라고 저희 회사에는 5스텝 문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운동은요, 내 몸에 생리 활성화도 무조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처럼 자는 것처럼 일정 시간의 운동은 평생 해야 될 운동이에요. 저는 고혈압을 낫기 위해서요. 그때 당시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했고 주말마다 산을 다녔었어요. 그런데 몸은 남들이 보기에는 건강하다 그러는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니고 닌자 거북이처럼 근육만 키워지는 그래서 혈압은 더 높아져서 사우나와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운동이라는 것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 호흡이 가빠서 막 어지러울 정도로 운동이 기계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몸을 상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운동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있죠.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운동은 처방되어야 본다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당뇨를 가지신 분은 일정량의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요. 옆 사람과 문장을 할 수 있을 정도 쉽게 얘기하면 맥박의 온도가 약 120 정도가 되면 문장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긴 돼요. 이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느 정도 근력량이 부족하신 특히나 대사성 질환에 시달리는 근력량이 많이 빠져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근력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대퇴근이나 중근 운동, 엉덩이 운동 쪽을 좀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다. 특히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고혈압 환자에 생기니까 운동 중에서도요, 이런 게 있어요. 정적인 운동과 동적인 운동이 있어요. 유산소 운동도 동적인 운동과 정적인 운동이 있어요. 태권도를 보자면 태권도는 동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태권은 정적인 운동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태권도를 보더라도 그래요. 혈압 있으신 분들은 동적인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운동 중에서 정적인 운동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서야 나오는 게 저희들 클린즈 제품이에요. 이 클린즈 제품뿐만 아니라 기초영양, 타겟영양 그 모든 제품에 초두에 설명했다시피 동종의학에 레메디가 숨어져 있다고요, 사장님.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뭐 비타민 C, 오메가, 뭐 칼슘, 그 수많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동종의학의 제조 배합의 기술이 섞어져 있다고요. 동종요법의 레미디 치료제 중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요, 제조 배합의 기술이에요. 수많은 영양소들을 플러스 시킨 게 아니고 지구상에 널려 있는 천연의 재료들을 섞어 넣어서 어떤 효과가 나와 있는 제조 배합의 기술을 렉솔만이, 유니스트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클리어 스타트팩 플러스예요. 페로웨이 향, 그 다음에 페로웨이 플러스라고 해서 그 다음 비타민 A만 들어있어. 절대 네버, 콜 아닙니다. 이걸 드셔보신 분들만이 알아요. 내 몸에 독소를 빼어나가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에 향기 나는 것들로 습을 제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독소 제거부터 하자는 얘기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남아있는, 아직 잔재에 남아있는 독소부터 빼내는 거예요. 그냥 숙병 빼내는 제품군들이 아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위, 장, 간에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에 나에게 쌓여있던 수많은 독소 물질들을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하자는 얘기예요. 그 빼내는 작업 중에 하나가 물론 파이버 같은 식이섬유도 있지만 제조 배합의 기술로 인해서 알지 못하게 모공세포부터 시작해서 냄새까지도 빼내낼 수 있는 제품이 클리어 스타트팩이에요. 엄청난 제품이에요. 누구나 아무나 다 한 번쯤은 하셔야 되는 제품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해지면 주위에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분이 제일 저한테는 좋아지셨냐면요. 피곤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염증을 달고 사시는 분. 그런데 이 제품으로 인해서 사장님들이 겪게 되는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라는 게 겪게 되시죠. 이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체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시켜요, 사장님. 이게 동종학입니다. 이게 호전 반응, 명현 반응, 이완 반응, 배설 반응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겪으셔야만 조금이나마 내 몸이 트레이닝되고 학습되고 인지되어진다고요. 숨어있던 나의 고통과 통증과 염증을 유발시켜서 나를 트레이닝시키고 학습시키고 인지시키는 내 몸의 면역력이 재성립되고 대리빌딩 된다고요. 이걸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클린즈입니다. 두 번째, 클린즈 제품에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설명할까요? 피청소해주는 제품. 클린즈 제품 중에 하나 피청소 제가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고혈압 때문에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먹었던 거예요. C+. 제가 C+를 만나고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두통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두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제 책상에는 두통약의 서랍이 있어요. 개보린, 펜젤, 아스피린은 기본이고요. 가장 마지막 단계는 혹시 아시는 분들 탁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일반 뭐 치 하나 빼야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진통제 탁센이라는 거 주는데 그것까지도 비치되어 있을 정도인데 이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준 게 C+였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이 C+를 저한테 권하고 제가 4번, 5번 먹었을 때부터 두통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먹었었거든요. 두통약을, C+를 말고요. 그러다가 C+를 한 포, 2포 먹으면서나 두통이 경감되고 없어지는 걸 아는 순간에 C+ 양을 늘렸어요. 그래서 많이 먹을 때는 6포에서 12포 사이까지 먹었던 경험이 나요. 그냥 물 대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히 지금 생각해보면 C+와 물의 양을 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임파선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나 체중이 감량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사람의 꼴이지만 예전에는 그 거북이의 꼴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스폰서님 하는 얘기를 이현우 사장님이 목젖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다고들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타이를 맬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이 두꺼워서 그랬었어요. 목의 두께, 팔의 두께, 허벅다리 두께가 똑같았었어요. 그만큼 근육의 양은 많았으나 제가 갖고 있던 질환, 고혈압, 고지혈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운동하세요. 식이요법 하세요. 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봐요. 너의 원인을 잘 몰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초 영양으로 넘어가요. 누구나 아무나 다 인간이라면 드셔야 되는 제품군들이죠. 고헬스백, 뭐 맨스 포뮬라, 칠드런스 포뮬라 늘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기초 영양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이것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갖고 있는 환경, 그다음에 직업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서 나의 영양소가 많이 쓰이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뭐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좀 더 고갈되는 드러그 먹으라고 하죠. 약을 드시게 되면 영양소가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영양들을 많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양 면역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 영양과 타겟 영양들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이로 인해서 나의 몸의 전체적인 빌딩을 세워주는 거. 이름으로 해서 나의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건강해지는 거죠. 유니시티 제품이 너를 철인으로 만들진 않아요. 다만 병에 혹은 나의 신체에 건강하게 좀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이것을 5스텝이라고 하는 문화를 형성시켜가는 사업자 사장님들이 소비자분들이 사장님들이시고 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지 제가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회사를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태생부터 달랐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동종의학이라고는 의학을 플러스한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니시티만큼은 의학을 다루고 있었고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고 가장 먼저 제가 체험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근거를 댈 수 있었다고요. 현대 문명은요. 근거를 대셔야 돼요. 의사들이 그 수많은 약 다 먹어보고 사장님들한테 처방할 줄 아시는 건 아니죠? 근거를 보고 처방해요. 이게 PDR이에요. 여명 808 선전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명. 그리고 딱 좋아, 장 좋아하는 제품들 근거 될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근거 중심의 의학이에요. 근거를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을 하는 겁니다. 유니시티가. 그래서 임상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누가? 유니시티가. 그래서 PDR에 실리는 겁니다. 누가? 유니시티가. PDR 돈 주고 내는 거라고 저 그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 돈 주고 내면은요, PDR에 광고가 실려야 돼요. PDR 첫 편부터 끝 편까지 광고 한 편이라도 보세요. 한 편이라도 나오는지. 지금은 디지털로 편입되어 있어서 모르겠지만 본판을 한번 보세요. 하나도 광고 없습니다. 우리나라 킴스 보세요, 사장님. 킴스 첫 장부터 광고 나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PDR이 공신력 있다는 얘기입니다. PDR에 하나라도 등재해 있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회사는요, 등재되어 있다고 엄청난 광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몇 가지나 실려 있는데요. 사장님들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의료인들 컨택 잘 돼요.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처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다만, 아직까지는 부재되는 대한민국에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는 형국에 네트워크 유통으로 틀리고 있는 이 아이템이 제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뿐이지 저는 정말 자부심 있는 제품을 지금도 오늘 아침도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마당에 아마 복용하고 섭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스터 마크, 할랄 마크, 커셔 마크 수많은 인증된 마크를 받았었죠. 이거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회사가 유니시티 인터내셔널사라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몸에 좋은 건 알았어요. 그리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거죠. 재색권이라는 옛날 선인들의 말이 있어요. 재색권이 뭐냐면 재물을 쌓아야 되고요. 재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권리, 권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재죠, 재. 우리는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자본시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돈을 열심히 모아서 쌓아둔 만큼 내가 저축을 해서 꽃감 빼먹듯이 잘 쓰다가 저세상 가면 그만일 거야. 그 시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가장 큰 것은요, 돈을 버는 건데 그 돈을 이제는 피땀 흘려 벌 수 있는 일자리, 도구가 없다고요. 그런데 돈을 모으지 말고요, 자산을 모으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 30대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요, 투자해서 버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거고요. 은행마다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추가 소득을 원해서 그럽니다. 추가 소득. 사장님들이 소득을 하니까 어렵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누구나 다 보상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알려도 나한테 소득이 되는지. 그런데 2명 이상을 알리면 안 된다네요. 그러면 저한테는 마이너스겠죠. 나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다 알리고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수평적으로 누구한테 알려도 되고 알린 사람이 또다시 누구한테 수직적으로 알려도 보상을 풀어주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상은 나쁜 보상 방식은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로운 보상 방식은 있어요. 그건 공부하셔야 돼요. 똑똑해지셔야 돼요. 외부의 정보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보시자는 얘기예요. 유니시티 보상은 이거예요. 초기 사장님들, 내가 먹고 좋아졌을 때 알렸을 때 20%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직접 소득이죠. 직접 알렸을 때 받는 소득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자본소득, 추가소득을 영원히 제3대까지, 그리고 내가 조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제2차 수단이에요. 42%가 남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내가 어느 범주까지, 어느 사람까지 줄 수 있는가를 범위를 서서는 게 40%. 이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알아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사장님들이 이 정보를 주신 이 제품을 소개한 그 스폰서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2차 수단이에요. 이게 네트워크 유통의 핵심이에요.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가 돈이 되는 거고요. 기본 사업자 사장님들, 조금 3개월, 6개월 되신 사장님이 갖고 계신 회사원보다도 추가 소득이 더 많아요. 이거는 사업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소비했던 정보를 유통했는데도 나오는 거다고요. 지금 블로그나 유튜브 했던 인플루언서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어디서? 여기에서요. 뭘로? 내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 사업이다고요. 여기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게 이 파트예요. 디렉터, 시니어 디렉터 200에서 300인데요. 이 기본급을 준대요. 사장님 어디 취직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사장님 어디 고정적으로 일자리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기본급 준대요. 그런 네트워크 회사 있으신가요? 보상 플랜도 알아보신 분만이 나의 성향에, 내가 하고 있는 건강 아이템에 맞는 보상 플랜 찾을 수 있다고요. 2, 300 벌으시면 어때요, 사장님? 사장님 2, 300 벌으시려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먹고 쓴 소비자를 내가 알리기 시작한 지 3개월, 6개월이 돼서 이 돈이 저의 인컴으로 들어온다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연금소득 200, 300 받는 거 똑같아요.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하셔야 되냐고요. 사장님, 제가 초도에 설명했어요. 초고령화.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1인 가구 시대예요. 제가 보는 것은 1,000만 인구가 1인 가구 시대, 1,000만 인구가 58년 개띠, 돼지띠, 59년 돼지띠, 58년 개띠예요. 2,000만 인구가 사장님 뭘 집중하냐면요, 건강에 집중해요. 내 몸에 집중한다고요.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들이요, 아까 얘기했죠? 위생, 환경, 복지에 집중해요. 사장님들 이제 주위에 양파즙, 배즙, 복분자즙 아무도 누구도 선물하지 않죠. 혹시나 선물하는 분 계신다면 이거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사장님들?
빵 만들 때 쓴다거나요. 다른데 부형물로 들어가요. 이제는 사장님 다들 똑똑해지셔서 1차 가공식품인 누구나 아무나 그냥 막 짜 내려버린 거 이거 드시지 않아요. 지금 사장님들이 와 있는 시장은 이 시장이에요.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에요. 아, 영양은 좋아요. 사장님 비타민 보셨어요? 단백질 보셨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학습돼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종의학을 플러스 시킨 회사가 있어요. 이게 3세대 식품인 유니시티 인터내셔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사장님. 그런데 이 회사는 제4세대는 제노미시티컬, 즉 유전자 단계부터 치료를 해 나가는 제품군들 내놨다고요. 뭐 코엘스펙도 있죠. 사장님, 에너지도 제노미시티컬 라인으로 나와요. 마테도 있죠. 꾸준히 마테 드셔보세요, 사장님. 제가 마테를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요. 혈압 환자들한테 너무 좋아요. 대박이에요. 제노미스틱, 이제는 마이크로 바이옴이에요. 미생물 단계예요. 위생, 환경, 복지. 마이크로 바이옴이요. 위생과 환경에 속해요. 미생물 단계, 나의 장에 있는 단계부터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140군데가 만약 넥트워크 회사가 있다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습니다. 제가 유니시티를 선택한 이유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왜? 5천만 인구 중에 2천만 명이요. 1인 가구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난해서 혼자 살아요. 부자일수록 뭉쳐 사네요. 재벌들이 뭉쳐 살잖아요. 가난할수록 혼자 살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쓰는 돈이 무슨 돈이다? 내 몸에 써요. 20, 30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이에요. 5, 8년 개띠, 5, 9년 돼지띠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지갑을 여는 것이 뭐다고요? 내 건강이다. 왜요? 내가 오래 살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무조건 열어요. 왜? 내가 들어오는 수입은 적지만 그래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내가 오래 쓰니까. 왜? 안 아파야 되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패는 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시장이 너무나 크다고요. 그래서 저 지금 하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나는 자동차 시장은 이제는 수축 사업으로 갔지만 팽창 산업으로 바꿔 타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고요. 이게 이 사업의 핵심이고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사장님. 이게 유니시티의 인지도에 지금 해야 되는 매출에 3위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2위예요. 건강식품으로는. 근데 겨우 이제 20만 명이요. 20만 명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2%밖에 모르신대요. 대박이지 않나요? 사장님 TV 광고 나오고 백종원 골목식당에서 열심히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떠들이고 있는 건 누굴 위한 광고인지 아세요? 소비자를 위한 광고죠. 생산자를 위한 광고, 돈을 벌기 위한 광고는 아니에요. 돈 쓰라고 있다고, 돈 쓰라고. 돈 쓰라고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장님. 이미 매스미디어를 타고 태어나는 것들은요, 돈을 쓰라고 나오는 광고지 돈을 벌으라고 하는 광고는 없어요. 왜? 돈을 버는 광고는 거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서점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어요. LG 경제연구소에 있어요. 전문가들에게 있다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돈 주고 들어야 돼요. 돈 주고 들어가서 정보 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돈 버는 정보죠. 돈 쓰는 정보는요. TV 틀면 나와요. 신문 보면 나오고 잡지 보면 나와요. 이게 돈 쓰는 정보예요. 이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뉴스요. 돈 쓰는 정보예요. 뉴스 보시면은 뭐 프랜차이즈면 잘 되네요. 뭐 스타벅스가 잡고 다 돈 쓰라고 하는 얘기예요. 돈 버는 정보는 없어요. 돈 버는 정보 어디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요. 사장님 돈 버는 정보에 귀 기울이세요. 이게 유니시티를 제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사장님. Save yourself time, energy, money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사장님들이 지금껏 알고 있는 모든 조직에는 다 있어요. 학교에도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시간표예요. 삼성, LG 다 들어가 보세요. 시스템이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요 가서 교육받으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장님? 따라하기예요. 따라하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시스템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지식 정보를 전달하고 교육하고 후원하고 양성하는 사업인데 내가 전달하고 교육하고 후원하고 양성하려면 따라해야 돼요. 누구를? 이 정보를 준, 이 제품을 준 스폰서를. 시스템의 한 일종이 OEM, 준, 1박 2일, PM, 이 모든 것을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는 것은 우리는 모방이라고 해요.
우리는 모방에 이미나 체계화되고 본능적으로 따라하는 거에 우리는 습득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갓난아기를 들고 우리 엄마들이 혀를 네, 우리 딸 이쁘다 하면 아이는 어떤 줄 아세요? 혀를 내밀어요. 따라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따라하기에 우리는 이미나 본능화되어 있다고요. 쉬워요. 시스템은 따라하시면 됩니다. OEM 스포츠 따라하시면 돼요. 줌 따라하시면 되고요. 1박 2일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세이브, 저축이 되고 뭐가 되냐면 시간이 저축이 된대요. 에너지, 나의 건강이 저축이 된답니다. 돈이 저축이 된답니다. 이 시스템을 따라하고 모방을 하다 보면요. 뭐가 나오게 되는 줄 아세요, 사장님? 창조가 나와요. 나만의 것이 나와요. 왜? 사장님들은 각 개인이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달라요. 내가 처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것이 나와요. 이게 창의적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시대는 소비와 소득이 융복합돼서 나만의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유니시티 이현우 사장님의 강의는요, 다른 사장님하고 틀려요. 왜? 나는 오랫동안 유통생활을 해서 유통이 뭔 줄 아니까 나만의 것이 나온 거예요. 대신 모방했어요. 뭘? 우리 스폰서님을 모방하고요. 박미주 스폰서님을 모방했다고. 뭘? 먹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 1박 2일 PMC 세미나 랠리 속에서 이 정보와 교육을 모방하고 있다고요. 사장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 돈을 벌어가는 방법,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을 모방하다 보면 나만의 것이 나와요. 이게 창의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요. 내 문화예요, 문화. 아까 미국에 있는 상원을 하면 다 하고 계세요. 미국 정도 다 하고 계세요. 나만 안 한다고요. 이게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를 아직도 구분 못 지어요, 사장님. 사장님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져요? 안 그래요. 나 혼자 돌고 있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생각의 관성을 법칙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변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남녀노소 안 따져요, 사장님. 남녀 구분도 없고요. 시간과 장소 필요도 없어요. 라이센스 안 따져요, 사장님. 학벌 인맥 필요 없어요, 사장님. 공장도 가게도 필요 없어요. 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세금 계산이 필요 없어요. 저는 세금 계산에 조금 딘 사람이라 자본금도 필요 없대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해야 되는 이유예요, 사장님. 그럼 다 해야 되겠죠? 못한 이유 얘기해 보세요. 남들이 다단계 피라미드를 하겠어요? 사장님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진다는 말만 믿고 있어요. 해는 지 스스로 돌고요.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구가 돌고 도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사장님들이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성공해요. 저는 알아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커트 다음에 설명할 텐데, 대한민국 국민은요, 전 네트워크로 무조건 성공해요. 제 전공이 심리학을 전공했었어요. 병원에 3년 동안 임상선당 선생님이 근무를 했었어요. 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서가 뭐냐면요, 관계 짓는 데 능해 있어요. 남성 사장님들 군대 가면 넌 어디서 왔니? 뭐 하다 왔니? 어디 사니? 자꾸 관계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누군가의 아빠이고요. 어느 동체가의 회장이고요. 총무이고요. 어느 회사의 CEO고요. 유니티 사업자의 사파이고요. 나는 어느 기업에 계속 관계 지어 있어요. 이거의 관계주의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관계주의 문화의 민족성을 가진, 왜 그러냐면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술적 용어로 관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릴레이션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관계주의 문화에 우리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급속도로 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내가 먹으면 내 가족 무조건 먹어요. 내 친구는 먹어야 돼요. 내 누나, 형은 무조건 나 대신 먹어줘야 돼. 내가 먹으라면 먹어줘야 돼. 서운해 할지언정 먹어줘야 돼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내 형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이게 관계주의 문화의 특성이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그래서 빨리 퍼져요, 네트워크 문화가. 그래서 성공해요, 사장님들이. 그리고 여성 사업자 사장님들이 가장 질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제일 높아요. 뭐가? 지능지수가요. IQ 120, 유태인들이 지능지수가 높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더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T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핸드폰. 사장님, 이제는 저 강의 오프라인은 안 하잖아요. 강원도, 경기도,
밀양, 대구, 포항, 안가정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IT로 성공하는 나라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IT에 투자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이제는 소파에 누워서 화장실에 앉아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 근면성실함으로 성공해요. 아주 중요해요. 심리학 학도로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근면성실해요.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 근면성실하게 해요. 가장 유니시티를 근면성실하게 해요. 우리는 왜 집안의 가훈이었어요. 근면성실함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요. 근면성실하게 하려고 해요. 왜? 그래서 성공해요, 사장님. 가장 많은 성공자가 날 거예요. 어디에서? 유니시티에서, 유니크 그룹에서. 왜? 근명성실하니까. 타 회사에서 보세요. 근명성실하게 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제품 넣고 나서 근명성실하게 서번트하고 잘 드셨니, 말았니, 호전 반응이 나왔 이렇게 하는 회사 없어요. 제가 봤어요. 없다고요. 이게 한국인이 사장님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참 1시간 10분이 빨리 갔는데요. 25년 됐어, 유통한 지요, 사장님. 유통은요, 오래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신유통이에요. 유통이 판매에서 소비로 바뀌긴 했지만 이 소비가 끊임없이 시간의 흐름과 비례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저의 직원 중에 하나는 정말 불친절하고 인성이 안 된 딜러가 있어요. 그 딜러도 시간이 가니까요, 그분한테 차를 사주는 고객이 생기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정말 맛없는 식당에 가도요, 단골이 있어요, 사장님. 이건 뭐다? 시간의 흐름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은요, 오래 하시는 겁니다. 10년을 하세요. 전문가가 됩니다. 20년을 하세요. 무리가 생기고 30년을 하면 내 앞을 걷는 이가 없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 사신다고요? 사장님, 내가 평균 여기 들으시는 사장님, 평균 다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세요. 10년 동안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를 공유하세요. 공유하는 문화를 스크랩을 짜는, 나와 같이 하는 스크랩을 짜는 사람의 명수를 늘리세요. 자산을 늘리셔야 돼요, 사장님. 자산. 어떤 자산? 나와 똑같이 건강을, 5스텝을, 문화를 늘려가는 자산을 늘리신 거예요. 저는 저희 딸아이를 맨 처음에는 정말 자랑스럽게 키우고 싶었어요.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데 유니시티 사업을 만나고 바뀌어버렸어요. 뭘로요?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지면 우리 딸아이가 자랑스러운 아빠를 보고 자라게 되면 그 아이도 분명하게 멋지고 자랑스러운 딸아이를 클 거라고 확신해요. 사장님 정말 힘들어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2020년도보다 2021년 더 힘들어져요. 가만히 보세요. 다시 원달러 환율이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있어요.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수많은 보도 매체를 통해서 느끼셔야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할 수 있으면 역경이 올 수 있어요. 제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면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그런데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잡으셔야 돼요. 니체가 그랬대요. 너를 죽이지 못한 역경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나를 죽이지 못한 역경 있죠? 그 역경이 나를 죽일 뻔은 해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고요. 그래서 역경 피하셔야 돼요. 실패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바람 불고 비 오고 주춧돌에 습기 차면 비 와요, 사장님. 그 시그널 사장님이 불안심리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머리 하는 거예요, 사장님. 분명한 건 도구 잡으세요. 일자리 없어진다고 했어요. 도구 잡으세요. 그럼 뭘로 잡을 거냐고요. 내가 돈 쓰고 있는 것이 소비가 소득이 되는 분명한 아이템이 있다고요. 소비와 소득이 융복합되는 거. 돈 모으는 시대 아니에요. 돈 모으면 안 됩니다. 뭐 모으시냐면 나랑 똑같이 이 5스텝을 이끌어가는 스크랩을 짜는 자산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IT 문화의 사람들이 뭐 모으냐? 멤버의 자산분 들어가요. 멤버의 자산을 모으는 사람만이 지금 앞으로 시대에 제가 조금이나마 고난의 행군에 맞이하는 현명한 지혜라는 얘기예요. 돈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뭐 모으시라고요? 추가소득, 자산소득을 모으신데 그게 멤버 소득을 모으셔야 돼요. 멤버의 자산을 모으시라고. 그 멤버의 자산을 모으는 거 뭘로? 건강으로. 그 건강을 모으는 제 1순위 뭐다고요? 유니시티로. 제가 유니시티를 사업을 하는 이유고요. 유니시티 사업 설명을 하는 이유입니다. 사장님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이나 저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요,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확신 있고 도전 있게 도전하시다 보면 아마 멋진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